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네. 창작 뮤지컬 북한군 우리나라 옛날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포로였던 소년이 네. 탭댄스에 빠진다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로기수를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클로드 모네라고 인상파 네, 대가 그렇죠. 화가의 작품과 삶을 이 빛의 디지털 입체 영상을 통해서 빛으로 쏴서 스크린으로 보는 그런 일종의 컨버전스 아트 전시회, 그 모네 빛을 그리다 전시 예. 관련 소식, 예. 그리고 주말에 이제 서울에서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시라든가 영화 무료 영화 상영 관련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창작 뮤지컬 로기수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로기수는 2015년 상반기에 가장 주목을 크게 받았던 창작 뮤지컬 중에 한 편인데 이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 창작 뮤지컬 우수 재공연 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네. 상당히 빠른 시간에 1년도 안 된 빠른 시간 안에 재공연을 하게 된 것이고요. 2015년에 공연을 했었던 김태형 연출을 비롯해서 변희석 음악 감독, 또 신은경 작곡가, 신선호 안무 감독, 뭐 오필용 무대 디자이너, 구윤영 조명 디자이너 등등등 2015년 원년의 멤버들이 그대로 다시 뭉쳐서 네. 이야기의 맹우새를 더 가다듬어서 이번에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이 내용이 1952년에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 네.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북한군 소년 병사 로기수 소년 병사가 이 미군 흑인 병사를 통해서 탭댄스를 접하고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뭔가 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 탭댄스를 통해서 꿈을 찾아간다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이것이 재미있는 드라마, 노래, 춤,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네. 상당히 관객의 호응이 있었고 이제 뮤지컬을 보면서 거의 콘서트장을 보는 것과 같은 네. 그러한 열기가 장내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대학로 소형 뮤지컬 치고는 상당히 긴 시간인데 170분 동안 상연이 되는데 네. 그것이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관객들한테 강한 몰입감과 재미를 주는 작품이라고 정평이 났습니다. 네. 이 창작 뮤지컬인데 재밌습니다. 그 소재가 재밌는데요. 일단은 소년은 소년인데 북한군 소년이고요. 댄스는 댄스인데 탭댄스를 준다는 거죠. 뮤지컬에서 춤과 노래에 빠질 수는 없는데 탭댄스라는 거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댄스잖아요. 네. 춤 실력이 좀 대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네. 배우들의 춤 실력 어떤가요? 배우들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는 평가가 기본적으로 드라마가 탄탄한데 네. 연기력이 받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춤 실력이 그 극 중에 뭐 윤나무 씨 같은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탭댄서를 캐스팅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프로 수준에 맞는 그러한 탭댄스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고 그 외에도 최영민, 임강희, 뭐 김민건, 김성수, 김지혜 이런 많은 배우들이 상당히 흥겨운 탭댄스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탭댄스가 뭐 예를 들어서 현대무용 같으면 관객들이 접하기에 좀 난해할 일부 간혹가다 좀 난해할 수도 있는 무용도 있으나 탭댄스는 누구나 처음 보더라도 굉장히 흥겹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신기하죠. 그러한 춤이고 이게 춤은 춤인데 사람이 이걸 추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떤 굉장히 리듬감에 느껴진 음악 겸 춤 겸 뭐 겸사겸사 뭐 그러한 공연이고 아일랜드 탭댄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그에 못지않은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또 사물놀이라는 엄청난 그 리듬감의 타악기 소리가 DNA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탭댄스도 그러니까 타악 종류는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탭댄스도 상당히 흥겨운 춤과 소리를 동시에 공감각으로 접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번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 음악 소리에 맞춰서 탭댄스만 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일상의 사물들의 소리들, 네. 뭐 이 다듬이 소리라든가, 뭐 신발 닦는 소리라든가, 깡통 흔드는 소리라든가, 이러한 일상의 소리들에 맞춰서 그 리듬감으로 탭댄스로 이어지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요런 식의 일상의 소리에 맞춰서 춤도 추고 소리도 내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 뭐 스톰퍼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요것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또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진 작품으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이 1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들이 있는 건가요? 요번에 이제 무대와 조명을 상당히 더 고도화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가 일단 세 부분,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앙에 있는 2층 무대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그리고 조명이 특히 관람 포인트라고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명이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뭐 비 오는 날 물방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뭔가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것들이 비 오는 날의 전경을 굉장히 실감나게 조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또 이게 또 북한군, 뭐 대한민국군, 뭐 미군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각각의 이념에 맞춰서 또 조명의 색깔을 달리해서 뭔가 이렇게 좀 그 시대성을 표현하는 현장성을 그러한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명과 무대와 퍼포먼스가 이렇게 잘 이 혼합이 돼서 굉장히 관객들한테 상당히 실감나는 극을 전해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로기수가 뮤지컬로서 흥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써니의 그 강영철 감독이죠. 뮤지컬 로기수를 영화로 만들겠다라고 했다고요. 벌써 제작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영철 감독 써니의 그 감독이 2014년에 타짜 신의 손, 그 빅뱅의 탑이 나왔던 그 타짜 신의 손을 만들고 그 이후작으로 이 로기수를 영화화 하려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였으나 그때 이제 판권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서 일시 중단이 됐다가 이제 이번에 판권 문제가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2차로 이제 제작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조만간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로기수 영화화는 뮤지컬을 그대로 영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영철 감독이 자신만의 색깔로 일반 드라마 영화로 그렇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어서 과연 대학로 뮤지컬, 대학로 창작 뮤지컬이 어떠한 또 드라마 영화로 재탄생될지 거기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뮤지컬 로기수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시인데 특별한 전시회죠. 모네의 빛을 그리다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보러 가려고 했는데 계속 못 보러 갔었는데 다행히 연장이 됐다고요. 5월까지. 어떤 전시인가요? 이 빛을 그리다 전시가 굉장히 유명한 계속해서 호응을 받고 있는 시리즈인데 이게 과거에 고흐 빛을 그리다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모네 빛을 그리다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원래 2월 28일까지 만료가 될 예정이었다가 관객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5월 8일까지로 전격 연장이 됐고 이게 전쟁기념관 기획 전시실에서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 건데 모네의 작품 세계와 또 모네의 삶을 디지털화해서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무슨 스크린 같은 데다 쏴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이제 컨버전스 아트 전시다 라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전시회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여기에 가시면 모네가 그렸던 400여 개의 작품을 이제 그 총 60여 개의 프로젝터를 활용해서 4m 높이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걸 이제 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진짜 그림이 그려진 전시회에 가면 뭐 인상파 회화 작가들이 뭐 벽면 전체를 다 캔버스로 활용해서 그리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작은 그림을 보러 수십 명이 고개를 빼들고 이러고 보고 그림을 디테일하게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4m 초대형 스크린에 쏘니까 정말
이렇게 압도되는 그 그림이 자신을 압도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작품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디자인, 시각 특수 효과, 홀로그램, 3D 이러한 다양한 첨단 비주얼 기술들이 이 활용된 전시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네가 그림을 그리는 여러 가지 제작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또 모네가 생전에 살았던 지역의 자연 풍광,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서, 이게 이 정지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이 화면이 움직이니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감상하듯이 이 미술품과 그 미술 작가의 삶,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네. 보니까 화면으로도 지금 잠시 나가고 있는데, 이 모네의 정지되어 있던 그림에 디지털을 입혀서 생명을 준 것 같은 그런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고흐 전시도 있었고, 이 제목처럼 빛의 화가, 인상파 화가로 이번에 모네 전시가 이제 뭐 전시가 되고 있는데, 모네가 어떤 화가인지 좀 더 알고 보면은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어떤 화가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네는 인상파의 거두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상파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현대미술, 매우 이상한 그림들, 이것이 과연 그림인가, 원숭이가 점을 찍은 것일까, 뭔가 굉장히 애매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려진 전통적인 그림들은 아주 정교하게 그려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생 연습해도 그릴 수 없을 것만 같고 막 그런 식의 미켈란젤로, 뭐 다빈치, 뭐 그런 식의 그림들이었다가 이게 사진기가 발명이 된 이후에 더 이상 정교한 그림은 인간이 그려야 소용이 없다. 마치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완전히 이제 그 바둑계를 평정하면 사람이 바둑이랑 컴퓨터랑 경쟁을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언젠가 하게 될 날이 오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림의 세계에서는 카메라가 발명되는 순간 인간이 기계랑 경쟁하는 거 포기, 더 이상 정교한 그림 포기. 그럼 인간만이 그릴 수 있는 게 뭐냐, 거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잠깐의 인상을 그려볼까 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상파. 그래서 그림이 이제 굉장히 어떤 전통적인 완성도와는 멀어지게 된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 인상파 혁명을 주도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모네인 거고, 이 모네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림이 처음에 전시됐을 때 파리에 그 점잖은 사람들이 막 우산으로 그림을 막 찢으려고 그러고 화가 나서 막 이것도 그림이냐 뭐 그랬다고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엄청난 위대한 명작이 된 거죠. 바로 그 상징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인데, 현대 예술 혁명에 그 모네가 1840년에 태어나서 예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캐리커처를 굉장히 잘 그려가지고 부자가 될 꿈에 부풀었다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외젠 부댕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게 회화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 부자의 꿈에선 멀어지고 대신에 이제 회화의 진정성으로 가서 이제 미술의 혁명화가 된 거죠. 그러한 삶의 과정들, 캐리커처 시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 일반 이 유화를 그리는 회화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전 작품 세계를 요번에 이제 그 디지털 영사 기법으로 이제 관객들한테 선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전시를 기획 연출했던 대표가 직접 도슨트 해설자로 나서면서 이제 좀 색다른 감상의 재미를 전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요. 김여원 본 다빈치 대표가 이 고흐 빛을 그리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모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직접 해설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모네의 옛날에 사랑 러브 스토리라든가 뭐 그런, 이분이 반고흐 때도 해설했고 그 다음에 헤세도 빛을 그리다 전시를 했었는데 헤세 때도 이 해설을 아마 했고 요번에도 직접 해설자로 나서서 여러 가지 그림의 배경, 이 작품의, 그러니까 이 전시의 소제목들이 있는데 이 제목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을 관람객들한테 다 해설을 해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는 하였으나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여원 대표는 아니더라도 다른 해설자가 예. 나서서 계속해서 해설을 해주니까 네. 이 시간대만 맞추면 예. 해설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1시, 오후 2시, 또 오후 4시 하루 세 차례에 걸쳐서 해설을 한다고 하니까 요 시간대에 딱 맞춰서 가시면 그 왜 영문도 모를 그림들을 멍하니 보고 있는 것보다는 예. 상당히 입체적인 또 해설을 들어가면서 네. 재미있는 또 전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약속됐던 그 정규 전시회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연장되면서 김여원 대표는 도슨트를 하지 않는다라는 네. 뭐 그렇게 됐나 보네요. 안타깝네요. 어쨌든 안타깝긴 하지만 뭐 또 다른 도슨트 분들이 또 상세하게 알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모네 그림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기대가 되는데. 또 전시관에서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 촬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된다고 하던데 또 다른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람 팁들이 있으면 알려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진이라든가 예. 동영상 촬영 이런 게 된다는 거죠. 원본이 왔으면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금이야 오기야 그렇죠. 예, 촬영 어렵고 거기서 뭐 조명 갑자기 환해지면 뭐라고 하고 그렇죠. 예, 뭐 등등등 네. 그리고 이게 도난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뭐 보호 장치 돼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그냥 빛을 쏘는 거니까 예, 상당히 자유롭게 예. 찍고 싶으면 찍어라 뭐 이런 식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그림자 효과 이런 어떤 특수 뭐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네. 이 전시를 보러 간 본인이 마치 그 작품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효과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뭐 기념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SNS 애호가들은 좋아할 것 같은 예. 인증을 하셔야 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전시회장 안에 뭐 벤치도 있고 뭐 음악도 흘러나오고 네. 뭐 하니까 벤치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하는 것처럼 그림이 또 계속 흘러가니까 네. 이렇게 뭐 스크린당 그림 한 점 보고 딴 데로 이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벤치에 앉아서 흘러가는 그림을 감상하면서 음악과 함께 예.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전시를 보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팁을 제작사 측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소설지 아나운서 SNS에서 보겠네요. 네. 인증해야죠. 또. 예. 제가 또 그런 거는 발빠르지 않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도 또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16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공연이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펼쳐지는데 무용단의 심화 프로그램 궁예 하루 태평무, 봉산 탈춤, 진도 북춤, 동네 학춤 이런 공연들이 펼쳐지고요. 네. 그리고 제950회 서초 금요음악회 클래식과 OST 속으로 이 음악회가 서초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3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영화 왕의 남자 등 여러 작품들의 OST를 연주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해사 기탁도서 특별전이 해군이 지켜낸 기록 유산 규장각과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펼쳐지는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전시실에서 4월 30일 토요일까지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 펼쳐지는데 일요일은 휴관이고요. 네. 이것이 해군사관학교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여러 그 기탁 도서들을 특별 전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곳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유명한 애니메이션하고 그러니까요. 영화 관련 상연 소식인데 네. 일단 애니메이션 네. 아동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라푼젤이 강서문화원 2층 공연장에서 3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연이 되고 네. 네. 그리고 이거 청춘 남녀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 맘마미아가 네. 동대문구 답심리 도서관에서 3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상연이 되고 예. 그리고 또 아동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몬스터 대학교가 네. 노원 정보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3월 13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상연이 됩니다. 네.
자, 하재근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늘도 풍성한 문학의 소식 들어봤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